영원히 잠들 수 있도록 너의 미소로 세상을 뒤덮길 바래. 아이는 마음에 웃음이 넘쳐나도록 바로 너 평화가 필요한 이유 너무 많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모임 독립회원 김도원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진다. 얼마 전 제주 4.3 7년 동안 제주도민이 3분의 2가 학살당한 그날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또한 일본이 제주도 여성들을 동원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성들의 성자기 결정권을 부서뜨리고 목숨을 잃게 하며 자유를 억압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해 주신 용기 있는 그때의 소녀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을 읽겠습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1.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갈 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2. 우리는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연령, 국적 등 서로 다른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집회를 만들어 갑니다. 3. 집회 발언 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4. 특정 대상에 대한 욕설이나 차별, 혐오, 외모, 평가 발언 없이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겐 싸울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5. 집회 참여자 중 누군가 야유, 욕설, 비하, 배제, 차별, 혐오 발언 및 행동을 한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행위 중단을 요구합니다. 6. 중단되지 않는다면 즉시 스태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7. 문제 발언을 용인하는 것은 차별, 혐오, 폭력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문제 발언, 행동이 용인되지 않도록 집회 참여자인 우리부터 중단합시다. 네,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시민모임 독립회원들의 바위처럼입니다. 바위처럼 굳건하게 늘 그 자리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인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시민모임 독립 회원분들 나와주세요.
네, 시민모임 독립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주간단체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덕진 시민모임 독립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덕진입니다. 오늘 제 1747차 수요 시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수요 시위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촉발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돼서 34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국에서 최장기 시위입니다. 시민모임 독립은 이번이 네 번째로 주관하게 됩니다. 재작년부터 주관을 했는데요. 네 번째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시위는 여러분이 참석하는 수요 시위는 한국 시민운동의 핵입니다. 수요 시위는 1965년 한일 협정이 덮어버린 한일 역사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일본군 전쟁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고, 이 수요 시위의 역사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이후에 강제징용 문제나 1923년 간토 조선인 학살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수요 시위는 이런 역사적인 운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수요 시위는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불씨를 계속 보존해 왔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한국 현대사를 바꿔놓았던 시민운동의 불씨를 우리 수요 시위는 간직해 왔고, 그 불씨가 다시 터진 것이 2017년 박근혜 탄핵과 2025년 윤석열 탄핵입니다. 이렇듯 수요 시위는 광장에서 한국 현대사를 견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의 진전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반동과 같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수요 시위는, 그리고 수요 시위를 중심으로 한 한국 시민운동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평화를 만들고 역사 정의를 세우고 인권을 신장하는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저희 시민모임 독립은 2021년 창립됐습니다. 역사 정의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 정의와 동아시아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역사 정의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주력했던 것이 간토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입니다. 매월 8월이면 이곳 일본 대사관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1923년 간토 조선인 학살의 진상 공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9월 1일, 매 9월 1일에는 일본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간토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가는데요. 거기서 한국에서 진행된 그 진상규명 운동의 경과를 보고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본 시민운동과 같이 연대하고 함께하면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운동을 보고하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일본 시민운동가들에게 확언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 반드시 1923년 간토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게 하겠다. 약속한다. 제가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일본 시민 운동하는 분들은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간토 조선인 진상규명 운동 같은 경우에는 1973년부터 50년 동안 도쿄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이분들이 조선인 희생자 추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헌신적이지만 이분들은 승리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간토학살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다 라고 약속드렸을 때 이분들이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2월 드디어 한국 국회가 그것도 여야 합의로 간토학살 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전진입니다. 올해 9월 1일에도 제가 일본에 가서 한국에서 특별법 제정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진상조사 작업에 협조해 달라고 일본 시민사회에 요청드릴 겁니다. 이런 역사의 전진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국의 영웅이나 정치인이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밤에 밝은 빛을 비추며 이끌어낸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한국 시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적절한 일입니다. 시민이 만들어낸 역사를 우리 한국 시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들이 바로 노벨 평화상 후보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박적진 시민모임 독립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민철의 이거 진짜예요? 영상들 많이 보셨죠? 이번 순서는 구구추적 활동가 정빈천님의 발언입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많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뉴라이트 세력들의 역사 왜곡과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그 극우 세력에게 맞서서 소위 말하는 공준정을 펼치고 있는 지금 정치 인플루언서이자 세대 커뮤니케이터 활동하고 있는 정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사과 말씀 한번 드리면 제가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먼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었는데 아마 통역사분이 좀 고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혹시 다들 뉴스 보셨나요? 전광훈 목사가 석방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저도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그렇게 힘들게 잡아놨더니 결국은 또 대한민국 사법부가 풀어주는 이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까 또 한 번은 약간 막연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김병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수십 년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여기 수요 집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사실 어제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할머니들을 괴롭혀 오면서 그리고 일본 극우들한테 가서 후원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 소송 비용을 대달라 자기의 활동 비용을 대달라라고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드디어 구속이 됐는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법부가 뭐 건강 악화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또다시 석방한다면 우리의 그 투쟁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인스타그램이 10대, 20대 그리고 30대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메타라고 하는 미국 기업의 소유라서
한국 정부의 어떠한 개입이나 어떠한 역할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어떠한 역사 왜곡도 플랫폼에 어떠한 개입도 없이 그대로 그 역사 왜곡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김병헌에게 세뇌되고 친일 매국노 뉴라이트 세력에게 세뇌되어서 일본군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학생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경탄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위안부 강제동원은 부정이다. 그런 사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유튜브에는 가끔 정부의 요청으로 차단되곤 합니다만 인스타그램에서는 전혀 차단되지 않고 이 학교에서 겨우겨우 역사에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 놓으면 집에 가서 핸드폰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보면서 그 역사가 온전히 부정당하고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또 수요 집회에 나오는 우리들은 그 어떠한 것도 알고리즘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이 진실이 고작 30초짜리 쇼츠 영상 하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 정부가 올바르지 않고 이미 사법부가 판결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외국 기업들은 강력하게 투쟁합니다. 그 개입에 맞서 쿠팡 사태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정부는 여당은 온갖 언론 플레이에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이 역사 왜곡 알고리즘에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정부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어떠한 개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경찰이 지금 김씨 계좌를 추적해서 이 일본 극우들이 어떻게 김병헌을 후원했는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도 함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혹시라도 경찰이 빼놓지 않고 올바르게 수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머니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극우 추적 활동가 정밀천님 발언 감사합니다. 극우 목사 정광훈의 석방이라니 말이 안 됩니다. 김병헌 역사 왜곡하며 할머니를 괴롭힌 자들을 막기 위한 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에게 진실된 역사를 교육하라. 네, 두 번째 발언 모시겠습니다. 시민모임 독립 2030 답사 단원 홍송환 님입니다.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홍송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연대 발언으로 함께 되어 굉장히 뜻깊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다룬 연극에 초대받아서 본 적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참혹함에 연극이 끝난 후에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한동안 얼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연극이 끝나고 실제 피할머니께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고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증언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본 이 연극에는 50%도 담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하거든요. 당시 어두운 시대 속 할머니들께서 겪으셔야 했던 고통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참혹했습니다.
진정한 봄은 아직 오지 않았구나.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충격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사를 받아주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작년 8월 15일 하루 전 14일에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마주한 소녀상의 모습에 먹먹해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소녀상 주변으로 두세 겹 둘러쳐진 펜스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부당한 철거 위협과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소녀상을 지켜내야만 했던 그 상황 자체가 여전히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고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는 그날,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생존에 계신 피해자분들께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날 휠체어에 앉아 저희의 인사를 끝까지 받아주셨던 할머니처럼 저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할머니들께서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외치셨던 그 용기 있는 목소리를 굳건히 이어받겠습니다. 진정한 사죄와 배성이 이루어져 마침내 온전한 광복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저 역시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모임 독립 2030 답사단원 홍송아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의 인권을 지키고 일본의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현 대변인입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병원입니다. 제가 마이크 잡고 별로 떠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무지하게 떨립니다. 예, 자리가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곳에서 자리를 지켜오신 활동가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죄받지 못한 채 역사가 되고 계신 할머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암묵적인 지지와 강조 속에 그동안 이곳 수요 집회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속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그분들이 좀 안 계신 날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외면과 탄압에도 이 자리를 계속 지켜오신 정의기억연대와 활동가 지지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원래 이 옆이 일본 대사관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저기 보시면 위에서 한 10층 정도의 경찰 그 형광색 옷 입으신 분 계신 층 보이시죠? 아마 저쪽에 이제 일본 대사관 시설보 요청 때문에 경관이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일본 대사관 관계자분들이 저희들 집회의 발언을 취재하고 있다면 저희들의 발언을 일본 정부에 취재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에게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선거 내내 다시 일본을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라면서 표를 얻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총리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저희 피해자들은 묻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명백한 전쟁 범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다시 세우는 일본이 정말로 일본 국민을 평화롭게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로부터 쏟아낸 오만한 발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규탄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카이치 총리는 소위 위안부 강제 연행은 날조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언은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총리께서는 군과 관원에 의한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써놓으면서 기록하면서 이루어진 만행이 아닙니다. 이곳에 계셨던 성노예 할머님들께서 살아있는 증언, 경험하지 않으면 말씀하실 수 없는 증언으로 똑똑히 증명해 오셨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수십 년간 축적해온 조사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날조 주장은 오히려 당신이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카이치 총리는 성노예 문제를 일본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명예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오만을 규탄합니다. 진정한 일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과거의 할머니들의 존재가 아니라 과거의 범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일본 정부 당신들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불명예라는 단어로 덮으려 할수록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모르는 나라라는 더 큰 불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당신이 주장하는 더 큰 일본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셋째, 다카이치 총리는 사죄의 기록을 자학사관이라고 부르면서 과거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발언했던 담화의 내용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은 자기 학대가 아니라 성숙한 국가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자학이라고 칭하면서 지우려드는 지도자에게 우리는 어떤 평화의 의지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국가의 평화로운 관계 정립 없이는 당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일본 또한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인들은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시작한 일본의 발전이 왜 실패하고 주변국들로부터 이렇게 냉담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한국과 중국, 동아시아 국가를 침략함으로써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은 지난 시기에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일본을 강하고 풍요롭게 하겠다면 주변 국가를 침략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과거의 노선을 버리셔야 합니다. 주변 국가와 함께 발전해야 일본도 성장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전파하셔야 됩니다. 이는 일본이 자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진정으로 이를 반성한다면 함께 나아갈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버리고 반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규탄을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병현 대변인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규탄해 주셨습니다.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범죄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에게 진실된 역사를 교육하라.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박동찬 경제인의 목소리 연구소 소장님 박동찬 소장님의 발언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747차 주요 집회를 주관하는 시민 모임 독립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인의 목소리 연구소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사적인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20년의 일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이 고초를 겪고 있던 1920년입니다. 저기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던 박우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 땅을 등진 채 식솔들을 거느리고
호련히 만주로 향했습니다. 집도 땅도 인척도 없는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괴나리 부찜을 풀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억척스레 살아남았습니다. 1945년 갑자기 찾아온 조국의 광복에 이제 귀향길이 열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이 전범국의 책임을 지고 동서로 분단됐지만 아시아에서는 전범국 일본 대신 애꿎은 조선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야만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남북의 분단과 한국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박우동 일가의 귀향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됐습니다. 참 역사의 농간입니다. 결국 그의 자손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눌러 앉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그 경북 의성 안평면 하령리에 살던 박우동 어르신의 5세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이 책임져야 할 일은 생각보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어쩜 세 발의 피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는 조선 민중의 이상과 조선인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려인, 조선족, 제1조선인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호명되고 있지만 이들의 비극적 탄생에는 군국주의 일본의 원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얼마 전 3월 2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존자는 5명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증언자들이 한두 명 부재하는 현실을 보며 속으로 안도하거나 쾌재를 부르고 있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똑똑히 보십시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책임 인정이 없는 한 우리들의 문제 제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보조부의 만주 망명을 기억하는 저와 같은 후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그 말하기를 씩씩하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최근에 중국에 머물다가 엊그제 막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현지의 소위 반일 감정과 여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일, 반한, 반중 등등 무언가에 반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론에 수긍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기왕이면 반하는 대신 서로 좀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초에 중국 민중의 반일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골수에서 사무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72년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중국은 끝내 정부 차원의 대일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반성과 사죄는커녕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거꾸로 가는 지금의 일본을 보면서 중국 민중들이 느낄 배신감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중국과 일본 또 한국은 일본의 선린으로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걷어찬 쪽이 말아먹은 쪽이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관계 파탄의 장본인 다카이치 내각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소거한 채 한국과 중국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지지층을 선동하고 규합하는 정치적 도구이자 선거 전략으로서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경계대 목소리 연구소는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주인권 운동도 수십 년간 이어져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에 빚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의 위치는 여전히 수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희롱, 가정에서의 폭력과 착취, 그리고 이주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는 2026년 한국에서 여전히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주 여성들도 주체적인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빚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I can speak와 같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행동이 한국 사회의 성평등을 앞당겼습니다. 오늘의 인권, 평화, 여성의 존엄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정신 이어받아서 더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말하고
함께 기억하며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박동찬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 박동찬 소장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군국주의 일본의 원죄가 있음을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 평화, 존엄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간 보고입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입니다. 전쟁의 어둠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저는 오늘 지난 6년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임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수요시 주간 보고 겸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말경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사장에 임명이 됐고 또 공식 출근은 이제 5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시기보다 조금 이제 더 날이 따뜻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준비가 안 됐는데 얼결에 그래도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취임과 동시에 제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소위 정의연 사태라는 미명하에 정의기억연대는 검찰의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수사, 언론의 악의적인 가짜뉴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의 마녀사냥의 집중포화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시민단체를 향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의 정당성을 흔들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오랜 시간 쌓아온 시민사회의 신뢰와 연대를 무너뜨리려는 전면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활동가 한 분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으며 또 많은 활동가들이 상처를 입고 사실 병원에 입원하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우리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였기 때문에 억울함과 두려움,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과 활동가 선배님들이 30여 년간 쌓아올린 진실의 공든탑이 거짓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쏟아지는 의혹과 왜곡에 사실로 대응하고 무너진 조직을 추슬려 세우며 활동가들을 지키고 후원회원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 고군분투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뼈를 깎는 혁신을 단행했고 흔들리지 않는 투명함으로 정의기억연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공세적 운동도 펼쳤습니다.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의 전방위적 압력을 뚫고 독일의 심장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으며 현지 시민들과 연대 이를 끝까지 사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독일 카셀과 이탈리아 스틴트노의 소녀상 건립 역시 같은 맥락의 성과였습니다. 이제 소녀상은 더 이상 한 지역의 기념물이 아니라 전시 성폭력과 역사 부정에 맞서는 보편적 여성 인권과 초국적 기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쟁취한 피해자 승소 판결은 국가 면제 논리를 깨부순 쾌거였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반인도적 범죄이며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가 결코 지어질 수 없음을 확인한 세계사적 성과였습니다. 또한 운동의 역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개하기 위해 개설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역사 부정 세력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진실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료 정리를 넘어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과 운동의 기록을 다음 세대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극우 역사 부정 세력과의 싸움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2019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부정하며
수요시 방해와 소녀상 철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그 최전선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돌며 소녀상 테러를 감행하고 수요시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김병헌의 구속 확정을 이끌었고, 일본 우익의 자금과 결탁한 역사 부정 카르텔의 실체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쟁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과 모욕, 명예훼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고 글로벌 역사 부정 세력에 대항할 주요한 교두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요시 현장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국내 연대의 폭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610여 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한일 역사장의 평화행동을 결성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평화, 생태, 인권, 민주주의를 횡단하는 더 큰 연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수요 시위는 학생, 종교계, 여성계, 인권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국제연대 단체들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시민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만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의 부정의를 직시하고 내일의 평화를 함께 논하는 생생한 공론장이 되었습니다. 나비 기금 역시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콩고, 우간다, 베트남을 넘어 팔레스타인과 로힝야 난민촌 여성들에게까지 연대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고통의 기억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천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식민주의와 전쟁 범죄의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전쟁 범죄와 학살에 대항하는 강력한 평화연대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으로 광장의 최전선에도 섰습니다. 역사 부정은 민주주의 후퇴와 직결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존엄을 부정하는 사회는 시민의 권리 역시 쉽게 짓밟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이 한일 과거사 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과 전쟁 범죄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여년은 위기의 연속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단순한 하나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와 국내 시민사회의 연대가 축적된 역사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센 공세의 파고 속에서 운동의 의미를 다시 다듬고 조직을 재정비해 국내의 연대를 확장하며 새로운 성과를 일구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저 혼자 감당한 일도 아니고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만의 성과도 아닙니다.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우리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함께해준 후원회원 여러분, 손 내밀어준 연대단체들과 이사님과 위원님들, 무엇보다 매주 수요일 이 자리를 함께 지켜준 시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고통을 딛고 정의의 길을 열기 위해 목소리를 내셨던 피해자들의 용기가 등불처럼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사장직을 내려놓지만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활동가로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 정의가 흔들림 없는 상식이 될 때까지 역사 부정과 혐오에 맞서는 저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좀 아픕니다. 사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고요. 당분간 수요시 현장에서나 관련 행사에서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저도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 함께 버텨주시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강력한 평화운동의 연대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님 발언 주관보고 감사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버티고 싸워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공연 순서였지만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성명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원 시민모임 독립회원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에 먼저 지난 6년간 가열차게 활동해 주신 이나영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174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의 성명서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의 진실 앞에 무릎 꿇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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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 여성들을 감원 이설로 유혹하거나 일상에서 납치하듯 끌고 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았으며 감금과 폭행, 살해를 자행했다. 이는 일본 군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명백한 국가 범죄이다. 그러나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집단폭력과 학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기만적인 합의를 거부한다. 우리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2015년 한일 합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전시 성노예라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국가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국제법적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2023년 서울 고등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행위는 반인륜적 불법 행위이므로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본은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을 중단하라.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성노예제 실체를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으며 역사 부정 세력과 결탁해 교과서를 왜곡하고 소녀상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일본이 문명 국가라면 한국과의 설린 우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맹성을 촉구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미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헌법 9조가 금지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전쟁은 여성과 아동 등 가장 취약한 이들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다.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무력으로 자기 존엄을 행사하려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평화의 길로 나아가라. 이에 우리는 일본 성노예 피해자들과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같이 한번 나중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범죄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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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의 진실된 역사를 교육하라, 교육하라, 교육하라. 2026년 4월 8일 제174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 참가자 및 시민모임 독립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시민모임 독립 이정원 회원님 감사합니다. 1747차 수요시 참가자와 참가 단체를 안내하겠습니다. 조선일보 폐간시민 실천단이 오셨습니다. 이후에는 이 단체 명만 말하겠습니다. 이명수 수원 오산 화성 촛불행동, 파란숨과 가막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윤철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박지영, 김지혜, 자주통일평화연대, 미국 장로교 청년자원봉사단, 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회, 민주노총, 죄송합니다. 함내규 통일위원장, 성가소비녀회 인천광구, 성가소비녀회 총원, 일송 김동삼 기념사업회, 김나은 불꽃뉴스 TV, 한결의 독립TV, 김순희 시민모임 독립회원님, 성가소비녀회 수녀원, 한국진보연대, 구유리님 참가하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공연 순서입니다. 이진여 삼원 영성연구소 소장님 넋두리와 서도소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현님이 복덕도 직접 쪄서 마지막으로 가져가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평화라는 글자가 떡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카메라 설치되고 구호 외치겠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범죄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에게 진실된 역사를 교육하라. 네, 다음 순서 공연 소개드린 대로 공연하겠습니다. 네, 공연은 소녀상 앞에서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 삼가 머리 숙여 올립니다. 꽃같이 어린 나이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끝내 삶을 놓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돌아와 긴 세월을 견디어 오신 할머님들께 깊은 공경과 애도의 마음을 올립니다. 그날의 아픔은 결코 할머니들의 잘못이 아니며 부끄러움 또한 결코 할머니들의 몫이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도 진실을 세상에 밝히신 용기와 인권과 평화를 위해 나서신 그 걸음은 참으로 크고 숭고한 빛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그 삶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이제는 그 무거운 하늘 내려놓으시고 고통 없는 평안한 곳에서 따뜻한 빛으로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머니들의 눈물과 증언은 이 땅의 역사로 남아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길이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삼가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올립니다. 언젠가 위안부 할머니가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내면서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나서 그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까 합니다. 한 송이 떨어진 꽃이 낙화가 친다고 서로를 말아 한 번 피었다 시들을 줄을 나도 번연히 알건만은 모진 손으로 꺾어다가 시들기 전에 내버리니 버림도 쓰라리건을 무심코도 짓밟고 가니 낸들 아니가 슬플 소냐. 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 살겠네. 오늘 수요 시위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이신 시민연대 독립분들 그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평화를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고 길이 나누어요. 어머니들의 분노를 이렇게 평화 시위로 함께 이끌어 주신 어머님의 힘은 생명모성의 힘입니다. 고이 평안하시고 빛으로 밝게 좋은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늘 다 전쟁이다 세계 폭력으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모든 부정을 걷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평화로 함께하며 이 땅에다 미래가 밝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평화 세상을 기원하면서 소지를 올립니다.
네, 다음 공연 진행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공연 준비되셨나요? 조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쪽으로요? 지금 음향이 좀 그 노래 반주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잠시만 대기하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사글 댄스를 하는데 사글 대고 다 같이 흔들고 춤추는 거랑 약간 우리 하얀 옷 입은 내면이 있어가지고 사이사이 춤추면 그 거기 끝나면 약간 간단한 동작으로 춤을 출 건데 좀 짐을 너무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네, 서클 댄스를 같이 추겠습니다. 동그랗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세요. 흰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이제 댄스를 주도를 하실 겁니다. 이제 손을 잡고 서로 연대해 주세요.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Imagine 서로 인사를 하고 계시고요. 네,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네, only 이미진 one. 노래에 맞춰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김복동 OST의 윤미래의 꽃을 할 겁니다. 저희가 오늘 보라색 꽃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할머니들이 고통과 절망에서도 절대 품격을 잃지 않는 그런 품위 있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이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곡은 바로 지금 그 할머니들의 꿈이 꽃이 팔레스타인이나 중동에서 일어나는 평화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곡을 저희가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줄로 앉으겠습니다. 네, 두 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은 김보통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누군가 꽃이 진다고 말해도 난 다시 씨앗이 될 테니까요.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일본 정부에 고하라. 위인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까지 사죄하라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슬프겠지만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마이크 필요 없어요. 네, 옆에 분이랑 안아주세요. 네, 안아주세요. 서로 인사해주세요. 네, 유엔과 국제사회에 일본의 전쟁 문제를 알렸던 김복동 할머니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공연 순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떡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네, 소녀상 앞에서 떡을 나눠주시라고 합니다. 좀 볼게요. 여러분 오시는 걸음 명걸음, 가시는 걸음 복걸음, 평화의 걸음 되시라고 이 떡을 한 줄씩 나눠주실 건데 혹시 잡수고 싶은 분 오시면 됩니다. 네, 드시고 싶은 분들은 와주세요. 허리 명과 복이 가요. 허리 명과 복이 가요. 인삼 녹용의 명이 가요. 허리 건강하게 도와요. 오시는 걸음 가시는 걸음 복걸음 어리 병과 복이 가요. 이 땅에 생명 보석이 가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해서 놓고 복덕을 받으시면 일상이 많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공연 나눠가주시고요. 네, 마지막 인사말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분명히 좀 공정할 게 있어서
민주노총 황재규 통일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시민모임 독립은 1923년 강도 대학살을 알리고 조세인 탄광에 동원된 조선인의 순환을 새기는 일을 함께하고 반민족 행위를 알리는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 독립은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수요 시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 시위에 와주신 모든 분들, 오늘 수요 시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할머님들의 마음에도 할머님들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어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